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2월은 정말 좀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3월의 첫날을 시작했던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또 빠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2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5%에 육박한다라고 하죠. 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 상승을 옥죄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만 그 외의 모멘텀들이 그것을 뚫고 올라가고자 큰 힘을 쓰고 있는데요. 정말 긴축과 혹은 리오프닝 그 중간 어디쯤에서 시장은 첨예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방향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하루 쉬었더니 그 전 거래일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한판 정리 먼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그날 모두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1.4% 상승이었습니다. 탄력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요즘 장이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장중 윗골이 달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즉슨 한마디로 물리기 쉬운 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세가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내포트적으로는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코스닥 쪽이 더 강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전지 종목들의 좀 더 탄력적인 흐름 영향입니다. 셀들도 좋아서 코스피도 받쳐줬습니다만 소재단 종목들도 무척 좋았죠.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LNF가 이날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폭등이 나왔었죠. 테슬라와 약 4조에 달하는 양극재 계약 공시를 내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장중 조금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요. 관련해서 파워로직스도 상승이었고요. 지난 화요일에 굉장히 뿌듯했던 것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야기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재용 회장이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했다. 삼성 SDI 방문에 대한 코멘트를 나누면서 관련해서 종목들 한 이 정도는 시세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했었죠. 미래컴퍼니가 그날 상한가 갔고요. 이소화학도 20% 올라가면서 뿌듯했습니다. 자, 그 밖에 좀 좋았던 쪽은 웹툰. 이제 웹툰도 만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핑거스토리 등의 종목들 강세였고요. 폐배터리 이날 이슈 강하게 다뤄봤었습니다. 올라줬고요. KT 믿음, 수정앵커가 가나안가나에서 체크를 해줬던 종목이고요. 의료 AI 같은 경우는 진만센과 뷰노를 중심으로 살펴봤었죠. 저희 시간에 좀 거론이 됐었던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뿌듯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웠던 건 반도체 쪽. CT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네요. 반도체 주식들이 30%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러면서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조금 더 나왔고요. 상승분을 조금 줄이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공급 과잉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없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충격은 아니었으나 조금은 좋지 않았으니 부담이네요. 지금은 긴축과 중국의 리오프닝 사이에서 고민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걸 지난주 화요일부터 계속 제목으로 저희가 달고 있었는데요. 중국 쪽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쉬었던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1% 상승했죠. 발표된 지표가 괜찮았어요. 2월 제조업 PMI가 52.6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내내 떨어지고 있다가 올해 초에 1월 달에 50위로 확장 국면으로 회복을 보였고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52.6을 나타낸 겁니다. 중국 경기가 리오프닝 후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인 거죠. 2월 비제조업 PMI, 이것은 서비스업과 혹은 건설업을 좀 더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이 또한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PMI도 예상을 상회했죠. 중국 경기 괜찮다라는 것을 지표로 우리가 확인받은 거고요. 본토장도 올렸습니다만 홍콩 항생도 끌어올렸습니다. 4% 이상 홍콩 증시가 2월 달에 쉬어가더니 강한 급등으로 3월에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날 홍콩에서는 텐센트나 차이나 모바일과 같은 종목들,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는데요. 그중에서도 텐센트는 이슈가 있었죠. 바이두, 알리바바 이어서 이번에 텐센트도 AI 챗봇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AI 이슈는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중국에서 AI가 이 중국 사회의 경제에 통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 덕분에 굵직한 업체들이 전부 다 이 시장에 더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추적은 하고 있었어요. 1월 달에 시멘트 출하량이 늘어났습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건자재, 철광석, 코크스, 철근 등이 모두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중국의 건설 경기에 많이 쓰이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건축업과 서비스업을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건축업 데이터가 1월 56.4였는데 이번에는 2월에 60.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중국의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우리 장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는 내용이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안화, 호주 달러, 항생, 구리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만 좋은 내용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늘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있죠. 중국이 이렇게 모든 것을 끌어당겨 수요를 한다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계속된 불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히 그렇게 큰 부양책을 쓰지 않았는데도 괜찮네? 그럼 부양책을 미뤄둘까?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가 회로를 돌린다면 양회에서 생각보다 부양책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찌됐건 중국 경기가 나아지고 있으나 조금 찝찝한 것도 남아있긴 하네요. 중국에 대한 얘기 계속해 나가면서 지난주에 제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의 뇌피셜을 굴려봤던 것이죠.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도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인구 구조가 그 변화가 앞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길이라면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짜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중국의 목표가 바뀐다. 중국은 산업기술 고도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 인도, 동남아, 중동 쪽으로 투자 방향을 선회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를 대체할 만한 AI, 로봇, 자동화 쪽도 주목해야 되고요.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엔젤주들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산업별로 아이디어를 같이 체크했고요. 중국에선 계속 소비를 키우겠다라는 정책과 함께 출산 장려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을 거의 폭격 수준으로 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일단 중국 내부에서 목소리들은 이렇습니다. 양육비부터 해결해라. 지금 지원해준다고 우리가 나을성 싶으냐 이런 목소리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양육비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조금 절실하다라는 건데 이 목소리가 닿는다면 그런 쪽 지원까지 같이 더해지겠죠. 엔젤주들 한번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과 긴축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전해드렸죠. 중국발 모멘텀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숫자를 올립니다. 연준이 6%까지 금리 올릴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았고요. 견고한 수요와 고용으로 인해서 인플레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에 목소리를 맞춤이라도 한 듯 미니애폴리스의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대표적인 매파 인사죠. 3월 50bp 인상? 나 열려 있어. 내가 점 어디에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점도표 나는 인상 쪽으로 기울었어 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장이 상승분을 많이 줄였고 탄력이 떨어졌던 오늘 새벽이었고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죠. 라파엘 보스틱 3월 50bp 인상하고 2024년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매파적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뉴욕장엔 부담이 됐죠. 우리가 쉬었던 날들입니다. 2월 28일 다우, 나스닥, S&P 500은 모두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발표된 데이터들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1월 시카고 PMI도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왔고요. 달러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약간 상충되는 흐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은 경기 둔화 우려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 우려감에 긴축을 하지 않을 거야 하며 올랐던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기 둔화되면 빠지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빠지고 뭔가 시장 자체가 약세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는 느낌도 살짝 받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것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형국인 거죠. 오늘입니다. 오늘은 또 ISM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괜찮았던 가운데 긴축 부담감이 등장을 했죠. 앞서 봤던 매파 발언들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 쪽 분위기가 굉장히 그래도 좋았어요. 유가 등이 올라가는 영향이었는데 그러면서 다우는 조금 선전이 됐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보시면 빅테크 쪽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속에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쪽에 초록불, 이쪽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쪽은 상승이었죠. 지금 뉴욕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요. 중국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섹터들이 올라갑니다. 구리 오늘 테마 상승 1위였고요. 미국에서 금형, 석유가스, 철강, 화학, 알루미늄 모두 다 중국에서 많이 쓸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들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레저, 항공, 여행도 어찌 보면 중국 리오프닝 영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태양광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15% 급등이 나왔고요. 진코솔라, 솔라이츠, 캐네디안 솔라 등이 올랐습니다. 이 태양광 종목들이 또 모처럼 관심권역에 들어온 만큼 오늘 우리장 시세의 연결고리 찾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화요일까지는 산업용 로봇 쪽이 흐름이 좋았었는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일까요? 오늘 미국장에서는 산업용 로봇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의료용 로봇이 올라갔죠.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큐렉소라는 업체에 그 기기를 좀 봤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오긴 했어요. 만약 맞물린다면 그런 종목이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얘기를 2월 초부터 계속해서 일정 점검 하시죠 했었는데요. 애석합니다. 저희 시간에 커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머스크 쪽에서는 항상 시간을 늦습니다. 그의 타임이 늦어지는 바람에 생각보다 늦게 시작을 했고요. 저희 월가워즈 유튜브에서 그거 인베스터데이 지금 실시간으로 통역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내용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도 살짝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일지 저희가 좀 정리해서 딱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좋은 얘기 나온다면 저희 시간에 정리하겠고요. 일단 기존에 잡아봤던 내용들은 이 정도 안에서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였죠. 반값 테슬라 어떤 표현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가상발전소나 ESS 어찌됐건 지금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코멘트를 일론 머스크가 계속 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쪽도 좀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가상발전소 쪽에 포인트가 맞춰진다면 이쪽 태양광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뉴욕장 태양광 좋았으니 같이 물고 갈 수 있을지 한번 아이디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욕심이 과하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런 기준을 지켜라 라고 의견을 꺼내놨습니다. 우리한테 미국 정부에게 반도체 업체들 재무 계획서 제출하고 너네 이익 내면 그중에 75% 우리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팹에 우리도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이걸 왜?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경영을 압박하겠다라는 거죠. 삼성과 SK하이닉스. 첨단 반도체 팹에 접근한다? 이것은 설계를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중국에서 증설하거나 중국과 공동 연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해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대중 압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고요. 한국 반도체 업체에겐 당연히 이것은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빠져 있을 것 같죠. TSMC 측에서는 지원금 신청을 유보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이 이슈는 좀 계속 체크하시죠. 자, 미국이 중국을 누르려는 압박은 많습니다. 중국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인텔과 퀄컴,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5G용은 들여도 못 가요. 4G용 반도체까지만 공급이 허용돼 있는데 이마저도 끊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국을 압박하고 싶은지 의지가 드러나죠.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쪽을 찾아본다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그냥 시세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업 뉴스 쉬었던 만큼 많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계속 나올 거고요. 원통형 배터리 주목받고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의 또 숨은 종목이라고 하죠. 테이펙스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갑니다. 배터리 셀 3사 모두에게 납품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요. 현대차의 2월 미국 판매가 사상 최대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탈모 환자가 24만 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했다고 해요. 탈모 얘기 좀 강하게 나올 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반응 보이는 종목들은 이 정도입니다. 시세적으로는 뭐 큰 변화 없습니다만 저는 뉴스적으로 계속 추적하고 있는 종목이 메디톡스예요. 한랄 인증 받아서 중동시장 뚫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감염병 예방법 봐야 되고 균주전은 계속됩니다. 그중에서도 메디톡스는 좀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일단 톡신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메디톡스도 우리 계속 이슈 살펴보죠.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외에서 올랐다 내렸다 말 한마디에 1%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지금은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값 테슬라는 없다라는 코멘트가 들려왔습니다. 그와 관련한 코멘트를 기다렸던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흐름이니까요. 관련해서 반값 테슬라 모멘텀으로 올랐던 소재주단은 살짝 주의를 기울이며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저희 시간 통해서도 남은 출발 성공 투자에서도 계속 확인할 테니까요. 같이 점검해 주시죠. 자, 이제 우리 중국 관련한 이야기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중화권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중국의 이 제조업이 11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콩 항생지수가 4% 정도 올랐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도 1% 정도, 대만에서도 0.61%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해서도 전망치 대비해서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확실하게 2달 동안 급격하게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산과 수요도 늘어났고 서비스업도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PMI 지수가 나온 거고요. 특히 중국에서 지난 12월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리오프닝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춘제 이후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좋은 지표가 나온 데다가 당장 어제부터였죠.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화가 폐지가 됐습니다. 중국발 입국자가 한때 정말 많았을 때 코로나19 양성률이 30% 정도였는데요. 이 부분이 1%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발 항공편의 도착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던 부분도 역시 폐지가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 제주 쪽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국내 중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다만 입국 전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Q코드를 입력하던 것은 일단 3월 10일까지는 유지한다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중국발 항공편도 3월에는 더 많이 늘린다고 하죠. 주 100회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5월에 있을 중국의 노동절을 전후로 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제한이 풀릴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한국과 중국 간의 여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200만 중국의 이 유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의 관광객 수가 2019년에는 60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2022년 지난해 23만 명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여기서 지금 작년보다 9배 정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196만 명 정도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1인당 지출액을 먼저 좀 보면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미국과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하면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약 223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지난 12월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의 회복률을 보면요.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이 5.4%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국인 입국자 수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일단은 올해 4분기쯤이 되면 이제 코로나19 정도 그 초반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고 내년 말 정도 되면요. 완벽하게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100만 명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08% 8%포인트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소 서비스 물가에는 상승 압박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외식이나 숙박같이 그동안 많이 침체되어 있었던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중국의 양회를 기점으로 리오프닝주에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4일과 5일에 중국의 정협 그리고 인민대가 열립니다. 이때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 속에서 중국 쪽에서 강력한 부양책을 낼 것으로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5% 정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내세운다면 6%도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이런 강력한 부양책들은 중간재 수출국들의 회복을 견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GDP의 0.16% 증가 효과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몰리고 있죠. 일단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았었죠. 2차 전지 쪽에서 AI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경기 민감주 중국 소비주가 될 텐데요. 철강이나 화학 같은 종목들을 워낙에 저희 시간에 많이 다뤄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중국의 소비주 중심으로 한번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여행이나 항공주가 지난 화요일장에서 좀 많이 올랐었고요. 이외에도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주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면세나 카지노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부를 켰었고요. 특히 여행 쪽에서는 하나투어가 지난 화요일에 7%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 중국 소비주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게 맞는지, 왜냐면 워낙에 또 그동안에 조정이 길었었거든요. 먼저 화장품 관련주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2월 한 달 동안은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5%가 넘게 빠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LG생활건강도 10% 정도 빠졌고요. 아모레퍼시픽도 4%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달 동안 화장품 관련주들의 목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목표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요. 코스맥스가 53%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까지 각각 40% 내외로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장품 쪽은 계속해서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좀 우려가 되는 쪽은 바로 이쪽입니다. 면세점인데요. 백화점 3사는 올해 들어서도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에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일단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핵심은 면세점의 실적 개선 속도가 될 텐데요. 특히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인들의 보복 소비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인천국제공항의 신규 면세점 입찰이 최종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 4대 면세점도 모두 다 뛰어들었던 입찰인데 여기서 문제는 중국의 국영 면세품 그룹이 1에서 4구역 모두를 참가했다라고 하죠. 지금 세계 1등 면세점 시장에서 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쪽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면세점들이 다시 설 입지가 좁아질 것이고 중국 쪽에서 결국에는 면세점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소비주들을 함께 좀 보면서 면세점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소비주가 참 어렵긴 해요. 중국 소비주가. 카지노는 경쟁이 치열하고요. 면세는 또 이런 악재가 등장하고 화장품은 과거처럼 우리 화장품 뭐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고 모멘텀은 있는데 뭔가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같이 나와서 걱정이긴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금 살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략 챙길 거고요. 오늘은 뭐 시세와는 크게 무관할 수 있습니다만 전력 반도체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작년 8월이었어요.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투자뉴스 등을 검색할 때 여러분도 포털 사이트에 삼성, 애플, 테슬라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관련 뉴스가 쫙 쏟아집니다. 굵직한 그 키워드를 따라서 아이디어를 좀 잡아가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이 전력 반도체 TF를 신설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력 반도체 사업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비단 삼성만이 아니죠. 사실 전력 반도체 쪽은 현대차, 테슬라 그리고 굴지의 외국 업체들도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면 반도체지 전력 반도체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 8월에 방송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반도체 섹터의 연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빛을 잃지 않죠. 전력 반도체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있으나 전력 반도체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할게요. 반도체라고 하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하고 계산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전력 반도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력을 배분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로 전력을 보내주는 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뭐 좀 비슷한 걸 찾아본다면 MLCC와 조금 닮아 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그동안 실리콘 전력 반도체가 범용으로 쓰였는데요. 이게 고온과 고압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잘 커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화합물 전력 반도체로 바꿔가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혹은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고온과 고압에도 강하기 때문에 전기차, 태양광, 5G, 라이다 센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모멘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 직류를 모터 교류, 이게 인버터 전환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전력 전환할 때 반드시 들어갑니다. 인버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에도 쓰이고요. 신재생, 서버, 로봇 모든 분야에 전력 반도체가 쓰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산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가전, 컴퓨터, 전기차, 태양광, 로봇 등등의 전력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신한에서 이런 코멘트를 작년에 냈었어요.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간 70%씩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죠. 세계 전력은 50%가 모터를 돌리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모터를 돌리려면 그 앞에서 인버터에서 이 전력 반도체가 적절하게 전력을 배분하고 손실이 나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전, 전자, 기기에는 전력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앞서 삼성이 TF팀을 구성하면서 관심을 높이고 있는 거고요.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 작년 8월에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울프스피드, 온세미컨덕터를 비롯해서 혹은 국내에서는 DB하이텍, LX세미콘, ST, KEC 관련해서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 업체들의 흐름이 어땠는가도 좀 잠시 후에 볼 거고요. 국내 관련주들은 이 정도가 될 텐데
SK그룹이 전력반도체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유일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연결도가 높은 업체들 당연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RFHRC나 RF머티리얼즈는 울프스피드양 매출도 있어서 실적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KEC 같은 경우 큰 관심을 받진 못했습니다만 기존의 범용 전력반도체와 이번에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까지 모두 이제 포트라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둘 법하고요. LX 세미콘 언제나 전력반도체 얘기할 때는 한 번쯤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코아시아나 넥스트칩,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 AI 관련해서 AI 반도체로 엮이면서 올해 정말 이미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코아시아 78%, 가온칩스는 106%나 급등하기도 했죠. 관련 종목들 보시면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 시세가 조금 약했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 종목들 중에 실적이 괜찮다면 한번 아이디어를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전력 반도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봐도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과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브리핑 길게 해서 저희 좀 타이트하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중국 지표가 좋았어요. 그 덕에 뉴욕장도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결국 중국 지표 힘 받아서 올랐다가 긴축 부담감에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시장 어떻게 전략 짜세요? 네, 일단은 중국은 1년 내내 안 좋다가 또 최근에 이제 좀 기대감이 좀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이게 결과로 나온 첫 이제 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환호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 호조가 있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미국이 또 애매한 모습을 좀 보여줘서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애매한 위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좋은 건 맞아서 분명히 한국의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데 또 미국도 국채금리 계속적으로 지금 어제 또 오랜만에 또 이제 10년물이 또 4% 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좀 혼조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최근에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2차 전지나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뭐 로봇 같은 종목들이 과연 얼마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덜 나올지 여부가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긍정적임은 맞으나 일단은 최근에 올랐던 섹터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조심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지금 진행 중이고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오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막판에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스프리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봤었을 때 기대만큼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셔서 아마 한국 시장 장 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쪽은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이나 뭐 이런 코멘트 살짝 하면 같이 맞물리겠어요? 네, 아무래도 일단 퍼스트 솔라가 실적 잘 나와가지고 이제 꽤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요. 한국도 보시면은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조정 좀 이제 소외받는 그런 섹터가 또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태양광 관련된 이슈 이야기 혹은 이제 오늘 제가 보고 온 것까지 왔었을 때는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음 섹터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까지 나오면서 뭐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또 내일 또 제가 또 출연하기 때문에 한번 내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추가적인 내용까지 다 보고 같이 깔끔히 이 시간 전략 세우면 좋은데 뭐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최선 다해서 전략을 나눌 거고요. 자, 이제 중국 소비 쪽 가보겠습니다. 중국 지표 잘 나왔으니까 또 중국에서 소비 정책을 계속 쓰니까 우리는 방역 규제를 완화하니까 이제 좀 소비주도 다 쉬고 올라올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는 사실 소비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오고 갈 사람들은 다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PCR 검사가 해제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해제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또 이미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소비주보다는 지금 저는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주, 즉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BDI 지수죠,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제 페노션 주가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페노션요? 네, 페노션 네.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분명히 원자재 가격들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뭐 철강이라든지 뭐 구리 이런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인플레이션 관련주로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실제로 이제 PMI 미국 쪽 이제 제조업 지수 보시면은 생각보다 물가 쪽에 너무나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중국 소비주보다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자. 분명히 어떤 액션들이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철강주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 내에서도 이제 벌크 운임 지수인 BDI 반등이니까 이제 페노션 혹은 대한해운 쪽을 좀 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철강과 같이 인플레 관련 종목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어찌됐건 구리나 철강석 같은 거 이렇게 덤프트럭에 막 쌓아서 싣고 옮기듯이 이제 벌크선은 그런 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물동량이 증가한다, 그쪽으로 모멘텀을 보자라는 겁니다. 중국 소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나는 별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자, 전력 반도체 가겠습니다. 뭐 딱히 시세적인 측면에서 본 건 아니고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하기도 했고, 삼성의 TF 구성, 삼성이 TF 구성했다 뭐 이러면 또 힘 받지 않을까 싶어서 또 자세히 살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 섹터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 먹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받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 이제 종목 중에 뭐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맨날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라고 다 잘라서 이야기하는데, 섹터로 조금 이제 넓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전력 반도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의 하나입니다. 이제 조금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이제 저전력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환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나가는 종목들이 아마 나중에도 잘 나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 나중에 제2의 2차 전지 종목들, 이제 뭐 제2의 LNF가 될 수도 있고 제2의 에코프로비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섹터 중에 하나라는 말씀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뭐 이런 TF 구성으로 인해서 단기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매도 타이밍은 맞으나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매력적인 그런 섹터가 될 것 같고, 결국에 돌아 한두 번, 뭐 2개월, 3개월 단위로 한두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섹터라는 말씀과 함께 분명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SIC가 이제 GAN 같은 여러 가지 뭐 반도체, 화학 반도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SK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제 SK가 가장 적극적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뭐 ST에서 이제 이런 관련된 사업까지 같이 인수를 하면서 정말로 밸류 체인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뭐 지주사 보다는 지주사 개념으로는 그렇게 매력은 없지만 분명히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매력을 갖고 있고요.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중소형주 혹은 이제 좀 이제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은 LX세미코이나 DB하이텍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이 스몰캡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KEC나 HIC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반도체 조정 나온다면 오히려 좀 장기 관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DB하이텍과 LX세미콘, KEC, RFHIC 각 분야별로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만 스픽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뭘 선택해 주셨을까요? 중국의
BOE 아이패드 패널 탈락. 그렇다면 그 반사 이익을 우리가 본다라는 논리일까요? 네, BOE에서 애플 쪽에 꽤나 많이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G 디스플레이의 40%, 삼성 디스플레이 20%가 이제 LG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패널로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매출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탈락됐다라고 하는 이슈가 사실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향 혹은 이제 OLED 쪽에 한번 순풍이 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생각보다 또 최근에 주가 탄력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LG 디스플레이도 바닥권에서 꽤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녹스 판단 소재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같은 두 종목들 즉 OLED 소재 쪽도 워낙 많이 눌렸다가 이제 실적 발표가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바닥권의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이제 OLED 관련 좀 바닥 즉 이제 가장 추웠던 겨울은 지나갔다라는 그런 코멘트와 함께 조금 더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호흡을 해보면 정말 많은 산업 뉴스와 또 경제 데이터 등을 공부하고 계신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송이라 언제나 시간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소통창구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또 실시간 대응도 해주시는 거죠? 네,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다룰 수 없었던 요소들 혹은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못 다뤘던 요소들 이제 합동 창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같이 호흡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ASR 종목이 있어요. 제테마 그리고 뷰노입니다. 뷰노에 대해서는 이익을 챙기자라고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뷰노가 또 올랐어요. 네. 그리고 AI 관련해서 의료 쪽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갖고 가야 되나 싶어서. 네. 조금 더 보자고 할 걸 그랬는데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오른 건 오른 거고요. 저는 항상 이제 수많은 섹터가 주식시장에 존재를 하고요. 또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뷰노 아마 이제 공격적으로 다뤘던 아마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뷰노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지만 그래도 매번 나왔던 챙기자. 차익 실현 매물은 조심하고 분명히 다른 종목 혹은 돌아서 다시 한번 재매수할 기회가 올 거고요. 그때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많으니까. 자, 그럼 제테마는요? 제테마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보톡스 관련 시장도 굉장히 들썩들썩이고 이제 최근에 뭐 에디톡스와 뭐 대웅 그다음에 휴재 같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노이즈를 또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고 제테마가 준주가 또 생각보다 깔끔했기 때문에 그런 반사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또 체력적인 부분들이 제테마는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테마도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게 또 돌아서 한번 쉬어갈 때 코멘트를 드리게 됐을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초에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었으니까 많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률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테마, 뷰노처럼 단기간에 이 정도 상승률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쉽지 않거든요. 진만쌤과 함께 계속해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답변으로 AS 종목 마무리할게요. 자, 진만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